안녕하세요. 나경수 교수입니다. 오늘 16장 산염기 평형의 세 번째 영상입니다. 자, 오늘 수업을 통해서 적정과 pH 곡선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산과 염기가 드디어 만나서 중화 반응을 일으키고 이때 화학 량론적 또 화학 평형적 관점에서 pH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계산하는 연습을 집중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기초 용어부터 먼저 개념을 정리를 할 텐데요. 몇 가지 용어를 저희가 슬라이드에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일단 적정이 무엇이냐, 영어로는 타이트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한 용액의 농도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모르는 농도죠. 어떠한 용액의 농도를 모르고 있을 때 그 농도를 알고 싶어서 농도를 알고 있는 표준 용액을 이용해서 반응시키면서 알아내는 방법입니다. 이게 적정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어떠한 하나의 용액은 우리가 농도를 미리 알고 있다라는 거고, 이렇게 농도를 알고 있는 용액을 우리는 표준 용액이라고 합니다. 이 표준 용액을 이용해서 이제 모르는 용액의 농도를 알아내는 거죠. 대표적으로 산과 염기의 중화 반응을 이용한 적정이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배우는 산화와 환원 과정, 산화와 환원 반응을 이용해서 적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루는 반응은 산염기 적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개념으로는 당량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퀴밸런스 포인트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산과 염기가 반응해서 중화 반응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산의 양과 염기의 양이 화학 량론적으로 완전히 반응한 지점을 우리가 당량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통 화학 량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모래 단위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아보가드로 단위, 그 몰수 있죠? 그 몰의 단위를 이용해서 산의 몰수와 염기의 몰수가 같은 지점을 우리는 당량점이라고 하고, 이론적으로 정확하게 반응이 종료되는 지점을 우리가 당량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론적이다라는 거. 자, 그에 비해서 종말점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종말점은 엔드 포인트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산과 염기의 중화 반응을 이용해서 우리가 적정 실험을 하게 되면 우리가 눈으로 실험자가 이제 직접 그 용액의 중화 반응이 일어나는 용액의 색깔 변화를 이용해서 색깔 변화를 관찰을 해서 이 반응이 지금 중화가 다 끝났구나, 다시 말하면 반응이 종말되었구나, 종료되었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가 있는데, 이 지시약의 색 변화로 관찰하는 중화의 끝나는 지점, 중화 반응이 끝나는 지점을 우리는 종말점이라고 합니다. 자, 대개는요, 당량점과 종말점이 꼭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방금 언급했던 지시약은 무엇이냐? 지시약은 영어로 인디케이터라고 하는데, pH에 따라서 색이 변하는 케미컬입니다. 화합물인데요. 이 물질은 대개는 약산이나 약염기성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이 물질조차도 지시약 자체도 약산과 약염기성 둘 중에 하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중화 반응 과정에서 얘네들이 첨가되는 산이나 첨가되는 염기에 의해서 색깔 변화가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적정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종말점을 지시약의 색깔 변화를 이용해서 시각적으로 알려주는 역할, 이게 바로 지시약이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알아야 될 개념은요, pH 곡선이 있고 영어로는 타이트레이션 커브라고 합니다. 자, pH 곡선은요, 적정 과정에서 이제 산과 염기의 반응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첨가된 용액의 부피와 pH 변화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가 바로 pH 곡선 또는 적정 곡선, 영어로는 titration curve라고 합니다. 당량점 근처에서 pH가 급변하는 현상을 보여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X축은 첨가된 용액의 부피입니다. 예를 들어서 뒤에 가서 바로 연습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HCl 용액이 있습니다. 농도를 몰라요. 농도를 모르는 HCl 용액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1.0몰 농도의 NaOH 용액을 첨가합니다. 자, HCl 용액은 예를 들어서 한 100ml가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1.0몰의 NaOH를 10ml 첨가하면서 또는 20ml 이런 식으로 뚝뚝뚝 떨어뜨리면서 50ml, 100ml 이런 식으로 첨가를 했을 때 X축이 결국엔 첨가된 NaOH, 다시 말하면 1.0몰 NaOH의 부피입니다. 첨가된 부피이고요. 이에 따라서 NaOH가 HCl이
이 들어있는 플라스크에 첨가가 될 건데 이 플라스크 안에 pH를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봤더니 이 Y축이 pH 변화를 보여주는데 초기 HCl은 산이니까 pH가 뭐 한 1에서 1 정도라고 합시다. 이 정도에서 시작하다가 NaOH를 점점 첨가하면서 pH가 급격히 변화되다가 NaOH가 과량이 첨가되면 pH가 NaOH의 pH인 뭐 13 정도 도달하는 거, 14까지도 가긴 하는데요. 이게 바로 pH 곡선입니다. 그리고 이때 pH 7, 강산과 강염기가 적정이 일어나면요. 이 7이 pH 7 부근에서 종말점이 나타나는데 이 7 영역에서 색깔 변화를 보여주는 지시약을 첨가하고 적정을 하는 겁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한번 실험하는 과정을 통해서 pH를 우리가 계산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요, 세 가지입니다. 미리 뒤에 이제 슬라이드를 통해서 배우게 될 내용을 우리가 정리를 먼저 해보면요. 첫 번째는 강산과 강염기 사이의 적정입니다. 이때의 pH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배울 거고요. 두 번째는 약산과 강염기 사이의 적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강산과 약염기의 사이에 일어나는 적정입니다. 중화 반응이죠. 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단계별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미리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요. 강산과 강염기 사이의 적정은 우리가 화학 량론적 접근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에 비해서 2번, 3번 약산과 강염기 또는 강산과 약염기 무슨 뜻이냐? 약한 거가 끼어 들어가 있는 적정 반응의 경우에는 적정 과정의 경우에는 우리가 화학 량론적 접근이 필요하고요. 이어서 화학 평형을 이용한 접근이 또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엔 pH를 계산합니다. 자, 이 과정 여러분들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기서 종합해서 미리 언급을 하고 넘어갈게요. 강산과 강염기는요, 화학 평형 자체가 없어요. 강산이나 강염기는 우리가 평형상수 자체를 논하지 않습니다. 기억나시죠? 어느 한쪽으로 거의 100% 해리되는 것들이 강한 것들이잖아요. 강산, 강염기는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이 둘 사이의 양이 얼마가 되느냐 평형을 따질 필요 없이 실제로 주어져 있는 양, 다시 말하면 화학 양론적 접근은 몰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약산이랑 강염기 또는 강산이랑 약염기, 이 약한 애들이 들어오면요, 약한 애들은 어때요? 평형상수가 어떻게 되죠? 존재하고 평형상수가 매우 작습니다. 됐죠? 따라서 실제 이제 그 들어온 첨가된 물질, 염기가 될 수도 있고 산이 될 수도 있는데 약산을 염기에 첨가하든지 또는 염기에 약산을 첨가하든지 간에 들어온 물질의 양을 우리가 화학 양론적으로 접근해서 반응한 물질 계산하고 반응이 1차적으로 끝난 다음에 새로운 평형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pH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오늘 중점적으로 배울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우부터 먼저 볼게요. 첫 번째 경우는 아주 쉬워요. 강산과 강염기 사이의 중화 반응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황을 한번 봅시다. 0.2몰 농도의 HCl 50ml가 있습니다. 이때 0.1몰 농도의 NaOH를 이용해서 적정을 합니다. 됐죠? 이때 NaOH를 첨가함에 따라 용액의 pH를 계산해 볼 겁니다.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들이 삼각 플라스크에다가 자, 이제 이렇게 실험을 할 거예요. 여기에 스터링바, 이제 젖게죠. 이걸 휘저어 주는 거. 그리고 이 안에 HCl 0.200 몰농도의 HCl 50ml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뷰렛 같은 걸 이용해서 코크가 이렇게 연결돼 있죠. 연결돼서 NaOH 0.100 몰농도의 NaOH가 있습니다. 여기서 뚝뚝뚝 떨어뜨리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 지시약이 들어있고요. 됐죠? 이때 NaOH를 보시는 것처럼
0 하나도 첨가 안 했을 때 10, 20, 50, 100, 150, 200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점점 늘려 나가다 보면 pH가 어떻게 바뀌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일단 NaOH와 HCl은 강산과 강염기입니다. 강염기와 강산이죠. 따라서 HCl은 물속에서 수용액 상태에서 100% H+와 Cl-로 해리 되고, 이 상태로 존재하는 상태에서 외부에서 NaOH가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NaOH도 역시 강염기이기 때문에 Na+와 OH-가 이렇게 해리된 상태로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러면 들어갔을 때 이 플라스크 안에 존재할 수 있는 이온은 순간적으로는 Na+, H+, Cl-, OH-입니다. 됐죠? 그런데 Na와 Cl은 서로 결합해서 NaCl로 만들어질까요? 안 될 겁니다. 왜요? 강전해질 이온 화합물입니다. 100% 해리되는 그러한 염이죠. 따라서 Na+와 Cl-는 서로 반응 안 할 거고, NaOH도 역시 반응 안 할 거예요. HCl도 강산이기 때문에 반응 안 할 거예요. 결국엔 남은 건 H+와 OH- 사이의 결합입니다. 이게 바로 중화 반응이에요. 다시 말하면 H+와 OH-는요, 있는 대로 그냥 반응할 거예요. 1대1로 반응해서 뭐가 돼요? 물이 될 겁니다. 됐죠? 자, 이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자, 표로 정리를 해놨는데 이 표에다 하나씩 채워봅시다. 자, H+의 양 어떻게 되죠? 밀리몰로 지금 단위 보세요. OH-의 밀리몰. 자, NaOH를 첨가를 하나도 안 했을 때는 OH-는 0이죠. 근데 H+의 양은 어떻게 되죠? 초기 HCl이 이만큼 있었습니다. 이걸 곱해주면 되겠죠? 여기 몰농도와 부피를 곱하면 밀리몰 단위로 몰수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10.0 밀리몰인데, 자,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그럼 수용액상에 남아있는 H+의 몰농도는 어떻게 돼요? H+의 몰농도는 뭐예요? 그냥 이거 계산할 필요도 없이 0.200 몰농도입니다. 이가 어디서 왔어요? 여기 초기에 있었잖아요. HCl 0.200 몰농도라고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NaOH 첨가하기 전에 pH는 어떻게 계산해요? 그냥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 계산하면 pH죠. 계산해보면 대략 0.699 정도 됩니다. 됐죠? 이제 그 다음부터 봅시다. 그 다음은 NaOH를 10ml 첨가했어요. 10ml를 첨가하면 NaOH에서 OH-의 몰수가 어떻게 되나요? 10ml 곱하기 0.100 몰농도 계산하면 1. 결국엔 OH-를 1.00mm몰을 첨가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NaOH+는 10.0mm몰이 이미 플라스크 안에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OH-가 1.00mm몰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OH-가 어떻게 돼요? 한계 반응물입니다. 따라서 얘가 100% 반응해서 소모돼서 0으로 되고, 그때 수소 이온은 1mm몰만큼 반응해서 어떻게 돼요? 결국엔 9mm몰만큼 남는 거죠. 됐죠? 자, 9mm몰만큼 남는데, 그러면 그때 finally 이제 마지막으로 H+의 몰농도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계산만 잘하면 됩니다. 지금 현재 이런 풀이는 화학 양론 풀이에요. 자, 용액 안에 남아있는 H+는요 9mm몰이 남아있고, 적어볼게요. 그때 용액의 부피는 어떻게 구하면 되죠? 부피는 원래 HCl이 50ml 있었는데 NaOH를 10ml 넣습니다. 그러면 다 합치면 부피는 60.0ml가 됩니다. 계산해보면 0.15 몰농도가 되고 pH 계산하면 0.82가 됩니다. 됐죠? 자, 오른쪽에 공간은 제가 활용하려고 공간을 미리 비워놓겠습니다. 자, NaOH를 첨가하면서 pH가 살짝 증가했네요. 됐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계산해보면 됩니다. 20ml 첨가하면 어떻게 돼요? 초기에 NaOH+는 10mm몰이었고, 제가 유효 숫자 무시하고 그냥 10만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OH-는 2mm몰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OH-가 역시 한계 반응물이니까 얘는 다 소모돼서 0이 될 거고, 이만큼 소모됐으니 H+도 이만큼 소모돼서 8mm몰이 남을 겁니다. 됐죠? 그럼 H+의 몰농도는 어떻게 될까요? 8mm몰이 얼마만큼의 부피 들어있어요? 50 더하기 20이니까 70.0ml입니다. 계산하면 대략 뭐 한 0.11 몰농도도 되는데, 얘를 pH 계산하면 0.942 이렇게 또 올라갔네요. 됐죠? 자, 50.0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50.0 들어가면
OH-가 5mm몰 들어간 거니까 얘도 역시 여전히 한계 반응물 다 소모돼서 0 될 겁니다. 근데 10에서 H+는 5 빼면 5mm몰 남아요. 그러면 H+의 몰농도는 5mm몰 나누기 부피는 50 더하기 50입니다. 그러면 100ml니까 농도는 0.05 몰농도입니다. pH 계산하면 1.301. 됐죠? 자, 드디어 100ml까지 왔습니다. 100ml를 넣으면 NaOH는 결국에는 얼마를 넣은 거냐면 10mm몰을 넣은 겁니다. 그런데 원래 H+가 10mm몰 있었죠. 그러면 10대 10이니까 어떻게 해요? H+의 양과 OH-의 양이 지금 현재 같은 상태입니다. H+와 OH-가 1대1로 반응해서 H2를 만들어서 중화 반응이 일어나는 건데 이 두 이온의 양이온과 음이온의 양이 둘 다 같은 상태. 바로 이 지점이 당량점입니다. 됐죠? 당량점에서는 H+의 이온의 양도, 농도, 존재하는 양도 없고 OH-도 없는 상태. 다시 말하면 pH는 뭘까요? 중화가 완전히 일어나는 지점 7입니다. 됐죠? 계산할 것도 없죠? 자, 초과됐을 때 150입니다. NaOH를 추가로 더 넣은 거예요. 그러면 NaOH는 지금 현재 얼마를 넣은 거냐면 15mm몰을 넣은 건데 H+는 그때 10mm몰이 있었으니까 이때는 이제 H+가 한계 반응물이죠. 그러면 한계 반응물 10 다 반응해서 없어지고 NaOH가 10만큼 소모돼서 남는 게 5입니다. 그러면 수용액성에 남아있는 건 H+가 아니라 이제 OH-가 남는 거예요. OH-가 5mm몰 남고 그 다음에 그 용액의 전체 부피는 200ml입니다. 150 더하기 50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뭐 0.025 몰농도인데 pOH 계산하고 pH까지 계산할 수 있는 거 알죠? OH- 농도 나왔으니까. 그러면 pH를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하면 12.40 정도가 나옵니다. 200ml 대입하면 역시 같은 방식으로 풀면 되는데요. pH가 대략 12.60이 나옵니다. 자, 이거를요 그래프로 그리면 그게 바로 pH 곡선이에요.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자, X축은 첨가한 NaOH의 부피라고 합시다. 밀리리터 단위. 됐죠? 그리고 Y축은 pH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0일 때는 pH가 0. 그냥 반올림 할게요. 7이라고 합시다. 7인데 여기서 10을 대입했더니 10ml일 때 0.82. 그 다음에 20ml 갔더니 0.942, 0.7, 0.8, 0.9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됐죠? 그러다가 50ml 넣었더니 50분 이 정도 그릴게요. 50ml 넣었더니 1.3, 여기가 1.3, 1.301이 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100ml 갔더니 어떻게 돼요? pH 7. 100ml에서 pH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가 7입니다. 됐죠? 그리고 150 가면 12.4, 더 200까지 가면 이렇게 올라가죠. pH가 서서히 올라가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pH 7에서 급격히 pH가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pH 곡선이고 적정 곡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 문제를 풀면요, 여러분들은 풀이 과정은 어떤가요? 제가 화학 평형 고민할 필요도 없었죠. 화학 평형을 활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HCl하고 NaOH는 강산 강연기입니다. 평형 자체를 우리가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HCl 넣어주는 거에 전체가 H+와 Cl-로 가는 거고 NaOH를 첨가하면 전체가 Na+와 OH-로 가는 거예요. 약산이나 약염기라면 100%이 한쪽 방향으로 반응이 안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평형상수를 고려해야 되지만 그런 경우에는 화학 평형을 고려해서 풀어야 되지만 지금과 같은 강산 강염기 사이의 반응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 단순히 화학 양론 풀이하면 충분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의 본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이 상황을 한번 보시죠. 이 상황은 뭐냐면요, 약산과 강염기 사이의 적정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0.10 몰농도의 아세틱 애시드 50ml가 있고요. 0.10 몰농도의 NaOH로 적정합니다. NaOH는 강염기죠. 그쵸? 아세틱 애시드는 약산입니다. 됐죠? 그러면 이미 이제 플라스크에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면 플라스크에 아세틱 애시드 AA라고 쓰겠습니다. 0.10몰 농도의 50ml 부피가 돼 있고요. 여기 안에 NaOH를 어떻게 해요?
하나도 안 넣을 때, 10ml 넣을 때, 25ml 넣을 때, 뒤에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제 할 건데요. 점점 증가시켜서 NaOH를 넣을 때 pH가 어떻게 변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차근차근 해봅시다. 자, 일단은요, NaOH를 첨가하지 않는 경우, 첫 번째, 바로 이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하면 돼요? NaOH 없으니까 그냥 이거 계산하는 소리예요. 0.10몰 농도의 CH3COOH 50ml 안에 있는 그 용액의 pH 계산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냥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 약산의 뭐죠? 평형 문제 풀이입니다.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싶어요. 사실은 저는 하도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어떻게 풀면 돼요? 간단하게만 쓰면 CH3COOH가 사실은 평형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화살표를 양방향으로 적어야 되죠. CH3CO-와 H+로 해리가 되는데 이때 초기 농도가 0.10몰 농도고 얘는 0인데 평형 상태로 가기 위해서 얘는 X만큼 빠지고 얘는 X만큼 생기고 플러스 X. 그래서 평형 상태에서 0.10-X 플러스 X 플러스 X. 그래서 이 평형 농도에서의 평형식을 쓰면 KA는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인데 얘가 0.10-X분의 X제곱과 같더라. 그래서 X를 구했더니 X가 뭐예요? 평형 상태에서의 H 플러스의 몰농도고 얘로부터 어떻게 구해요? pH를 구합니다. 자, 이거 머릿속에 술술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이 수업 멈춰야 됩니다. 지금 당장 멈추시고 어디로 가야 되냐면 15장 2번 영상으로 가십시오. 약산의 평형 문제 풀이 수업이 15장에서 진행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해해야 그 다음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pH 구하면요, 일단은 2.87 정도 됩니다. 약산이 맞네요. 됐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오늘 배울 내용은 바로 10ml 이 순간부터입니다. 자, 일단은요, NaOH 10ml를 첨가했다면 NaOH는 일단은요 100% 해리됩니다. Na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100% 해리되죠. 강염기이기 때문에. 그럼 얘가 지금 0.100몰 농도인데 얘를 10.0ml를 첨가했대요. 그러면 이 말은 즉슨 이 둘을 곱하면 뭐예요? 1.0mm몰이라고 하는 단위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NaOH는 결국엔 NaOH를 첨가했다는 건 Na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1.0mm몰만큼이 만들어져 있다는 소리랑 똑같아요. 됐죠? 그리고 이 안에 결국엔 뭐가 들어있어요? CH3COOH가 평형 상태에 놓여져 있는 거죠. 이렇게 평형 상태에 놓여져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OH-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OH-는 강염기입니다. 맞죠? 그럼 이 OH-는 H+를 어디서 떼올 수 있는 데로 가서 H+를 떼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아세틱 애시드의 평형 상태를 들여다보면 H+의 농도는 거의 무시할 수 있을 정도 작습니다. 왜? 약산이니까. 그러면 OH- 입장에서는 H+를 어디서 떼어오냐면요, 아세틱 애시드에서 떼어와요. H 끝자락에 있는 H를 떼어옵니다. 자, 그러면 그걸 이제 화학 양론풀이를 해야 되는 건데 봅시다. 일단은 첨가된 OH-의 밀리몰 수는 초기에 1.0mm몰이었습니다. 맞죠? 그쵸? 그리고 아세틱 애시드의 초기 양은 얼마일까요? 50ml와 0.1몰 농도를 곱하면 5.0mm몰이었습니다. 맞죠?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얘와 얘가 어떻게 돼요? 제가 불필요한 걸 지우면 이제 이 반응은 결국엔 이렇게 진행됩니다. CH3COOH와 OH-가 들어와서 CH3COO-와 H2O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자, 초기에는 5mm몰이었고 1mm몰이 OH-가 들어간 거죠. 근데 한계 반응물이 있습니다. OH-가 한계 반응물이죠. 자, 이 반응과 이 반응은 이 물질 아세틱 애시드와 OH-는 둘이 1대1로 반응할 건데 OH-가 한계 반응물입니다. 따라서 얘는 1.0을 빼주면 0이 될 겁니다. 왜? OH-는 강염기예요. 얘는 그냥 옆에 H+ 떼낼 수 있으면 OH-는 100% 반응이 다 진행될 겁니다. 따라서 아세틱 애시드에서 1.0mm몰만큼 소모될 거예요. 그러면 아세틱 애시드는 4mm몰이 남습니다. 됐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다시 평형 고민을 해야 돼요. 자, 이때 아세틱 애시드가 자 4mm몰이 만들어지면서요. 4mm몰로 감소되면서 그러면서 생성되는 게 뭐예요? 아세틱 애시드에서 뭐가 나오죠?
아세테이트 음이온이 나옵니다. 아세테이트 음이온. 얼마만큼 생겨요? 바로 소모된 아세틱 애시드만큼, 다시 말하면 1.0 밀리몰만큼 생성되는 거죠. 이해됐죠? 그런데 자, 그럼 수용액상에 남아있는 물질의 농도를 한번 고민해보면 일단 OH-는 지금 현재 남아있겠어요? 남아있지 않죠. 예, 들어가는 족족 한계 반응물이기 때문에 그냥 반응에 참여해서 없어질 거고요. CH3CO-만 생길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CH3CO-, 즉 아세테이트 음이온의 몰 농도를 표현해보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자, 남아있는 양은 1.0mm인데 문제는 이 안에 부피가 얼마예요? 10ml와 50ml가 더해진 겁니다. 따라서 60ml로 나눠야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평형을 풀어야 됩니다.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내용까지는요, 화학량론 풀이이고요. 이제 평형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불필요한 것들 지우고 어떤 평형을 풀어야 되냐? 바로 이 약산의 평형을 봐야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이 약산의 평형을 봐야 되는데 이 약산의 평형은 어, 잠깐만요. 자,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평형을 풀어야 됩니다. 자, 아세틱 애시드에 아세테이트 음이온까지 한번 적어 볼게요. 반응을 통해서 생성된 아세테이트 음이온의 몰수는 1.0 밀리몰이 생성됐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평형을 고민해야 되는데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평형은 바로 어떤 평형이죠? 아세틱 애시드의 평형입니다. 자, 아세틱 애시드는 CH3COO-와 H+ 이렇게 평형 상태에 놓일 수 있죠. 자, 그런데 아세틱 애시드의 초기 농도는 어떻게 될까요? 초기 농도. 이때 말하는 초기 농도는요. OH-가 들어와서 지금 반응하고 나서 남은 양을 이야기합니다. 4mm몰 남아있죠? 이거 가지고 초기 농도를 판단해야 돼요. 4mm몰을 우리가 뭘로 나눠야 돼요? 용액의 전체 부피 60ml입니다. 개로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60.0분의 4.0 나누면 이게 바로 몰농도입니다. 됐죠? 위에도 밀리몰, 아래도 밀리리터이니까 결국에는 몰 퍼 리터의 단위죠. 그럼 60분의 4 몰인데 몰농도인데 이때 아세테이트는 어떤가요? 아세테이트의 초기 농도는 자, 1mm몰 생긴 상태에서 이제 평형을 다시 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위에 1.0, 밑에도 60.0으로 나누면서 단위는 몰 농도입니다. 됐죠? 이 상태가 바로 초기 농도예요. 자, 그리고 H+의 초기 농도는 어떻게 될까요? 0이라고 이야기하면 뭐 답은 맞습니다. 그런데 거의 0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합니다. 정확히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몰 농도예요. 네, 굉장히 낮은 양, 무시할 수 있을 정도 작은 양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0이라고 간주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작은 양이죠.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지금 평형에 놓여져 있나요? 평형에 놓여져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한 거 Q값을 계산해 보면 0입니다. 왜? 이 분자에 0이 있으니까. 따라서 K값보다 작기 때문에 반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정반응으로 진행돼야 됩니다. 따라서 아세틱 애시드는 좀 더 해리가 돼서 X만큼 빠지고 아세테이트 음이온은 X만큼 생기고 H+도 X만큼 생겨서 새로운 평형에 도달해야 됩니다. 제가 그냥 쓸게요. 60분의 4 마이너스 X 60분의 1 플러스 X 그냥 플러스 X입니다. 됐죠? 60분의 4와 60분의 1을 제가 지금 뭐 숫자로 계산하진 않았습니다. 식만 적고 있어요. 자, 이런데 이 상태에서 새로운 평형에 도달했을 때 결국엔 이게 뭐랑 같아야 돼요? 평형식을 계산하면 KA랑 같아야죠. 됐죠? 그러면 KA를 뭐라고 놓고 풀면 돼요? 60분의 4 마이너스 X분의 X 곱하기 60분의 1 플러스 X랑 같다고 놓고 풀고 이걸 근사법으로 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X가 아마 사라질 거예요. 그러면 60분의 4랑 60분의 1도 간단하게 약분이 되죠. 그러면 X 값이 나올 건데 X 값은 자 KA 값은 여기 주어져 있습니다.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그럼 X 값이 지금 무엇이냐? 평형 상태에서의 수소이온의 농도랑 동일합니다. 따라서 H+의 평형 농도가 구해지는데 구해보면 뭐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직접 해보세요. 7.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몰 농도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pH 계산하면
4.14가 나와요. 자, 불필요한 거 지워볼까요? 지우지 않겠습니다. 조금 이따 써야 되니까. 어쨌든 pH가 이때 4.14가 나옵니다. 공간이 적어서 왼쪽에다 적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한번 또 풀어볼게요. 25ml 첨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엔 화학 량론부터 접근합니다. OH-를 2.55mm몰 대입한 거예요. 추가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세틱 애시드는 5.0mm몰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결국엔 1대1로 반응하는 거니까 OH- 하이드록사이드죠. 자, 이 OH- 이온이 한 개 반응물로 작동해서 2.5 빼면 0이 되고요. 얘는 2.5를 빼면 2.5mm몰만큼 아세틱 애시드가 남습니다. 그때 아세테이트 음이온은 얼마 남아요? 얼마가 더 생성되죠? 처음엔 없다가 2.5mm몰이 생성되는 거죠. 됐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풀면 될까요? 위에 적어놨던 이 문제를 그대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은 평형식은 그대로 평형 반응식은 그대로 놔두고요. 이대로 활용을 해서 풀면 전체 부피는 얼마예요? 25ml 들어왔죠. 52랑 합치면 75ml입니다. 됐죠? 그러면 아세틱 애시드의 초기 농도는 2.5 나누기 75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아세테이트의 초기 농도는 2.5 나누기 75네요. 역시 H 플러스의 초기 농도는 0일 겁니다. 따라서 X만큼 빠져야 되고 X만큼 생기고 X만큼 생깁니다. 자, 그러면 계산해서 KA 값하고 같다고 놓고 풀면 X 값이 결국엔 여기서도 X 값은 바로 다이렉트하게 뭐예요? 수소 이온의 평형 농도입니다. 이 값이 나오면 여러분들 계산해 보세요. 대략 어떤 값이 나올 건데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랑 근사한 값이 나올 겁니다. 따라서 pH 계산은 뭐가 나오냐? 4.74가 나옵니다. 4.14에서 4.74로 좀 더 증가했죠. 자,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이 상황이 마무리되진 않았어요. 이번에는 저기 슬라이드를 바꿔서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 50ml를 첨가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OH-가 일단은 5mm몰이 들어간 거랑 똑같죠. 그리고 이때 초기 아세틱 애시드의 몰수는 5mm몰이었습니다. 즉, 이 상황을 보시면 OH-와 아세틱 애시드는 1대1로 반응을 일으킬 텐데 지금 현재 주어져 있는 초기 양이 동일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바로 당량점을 이야기하는 상황입니다. 이론적으로 중화 반응이 다 일어나는 지점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한 개 반응물 없이 둘 다 1대1로 다 소모돼서 결국에 최종적으로 존재하는 아세틱 애시드와 OH-의 양은 0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수용액상에 남아있는 물질들이 다 없어진 건가요? 그러지 않죠. 이때 새롭게 생긴 게 뭐예요? OH-가 아세틱 애시드의 H+를 떼어내고 아세틱 아세틱산, 그러니까 아세테이트 애나이온입니다. CH3COO- 이 물질이 생기죠. 얼마만큼 생기나요? 당연히 소모된 만큼 1대1대1로 이제 생성되는 거니까 5.0 밀리몰이 생성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그 아세테이트 이온의 몰 농도는 어떻게 되나요? 50ml와 기존에 들어있었던 50ml가 합해진 거. 다시 말하면 총 100ml가 첨가된 거죠. 자, 즉 100.0ml로 나눈 값. 다시 말하면 0.050 몰농도의 아세테이트 음이온이 생성된 거랑 똑같습니다. 자, 이제 이 순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현재 당량점인데요. 당량점에서 존재하는 화학 종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그러냐면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pH를 계산해야 되는데 pH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들이 과연 무엇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게 우선이에요. 일단 OH-는 다 소모됐고요. 그 다음에 아세틱 애시드 산도 전부 다, 아세틱 애시드도 전부 다 소모됐어요. 일단 초기에 OH-가 첨가되자마자 소모되었고, 이 초기 반응 결과대로 이제 생성되고 남아있는 것들을 따져보면 결국엔 Na+, 소듐 이온이죠. 그 다음에 새롭게 생성된 CH3COO-, 아세테이트 음이온이 생성됐고, 그 다음에 원래 존재하는 물이 있습니다. 됐죠?
자, 이 상황들에 이러한 화학종들이 이제 과연 어떤 일들을 벌일 거냐라는 게 이제 문제인데, 일단 소듐이온 아무 일도 안 합니다. 그럼 이제 아세테이트 음이온만 남아 있어요. 아세테이트 음이온이 물하고 이제 어떤 일을 벌이냐? 결국엔 평형을 만들 겁니다. 바로 이러한 평형이죠. 어디서 본 적이 있어요. 소듐 아세테이트를 우리가 물에 넣었을 때 pH 계산할 때 배웠던 방식입니다. 자, CH3COO- 수용액 상태 AQ 플러스 H2O 리퀴드. 자, 이게 가역적으로 양방향으로 되고 CH3COOH가 생성되면서 OH-가 떨어져 나올 수가 있네요. 자, 이러한 평형 상태가 만들어질 건데, 이때 이 평형 반응에, 이 가역 반응의 초기 농도가 뭐냐? 아세테이트의 경우에 0.050몰 농도가 되는 거죠. 0.050몰 농도. 됐죠? 자, 그리고 이때 우리가 순수한 물은 이제 우리가 평형식에 대입하지 않기 때문에 뭐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아세틱 애시드의 초기 농도는 어떻게 되죠? 0입니다. 왜? 여기서 소모됐잖아요. 전부 다. 됐죠? OH-의 초기 농도는 어떻죠? 0에 근사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쓸 수 있죠. 왜? 물의 자동 이온화에서 비롯되는 OH-가 좀 일부 있습니다만 그 양은 지금 현재 0.050 이런 값에 비하면 훨씬 더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0으로 쓴다고 했겠죠. 자, 그러면 이 초기 상태에서의 반응 지수가 뭐예요? 0입니다. 됐죠? 따라서 반응은 정반응으로 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x 플러스 x. 이제 새로운 평형에 도달할 겁니다. 0.050 마이너스 x 플러스 x 플러스 x입니다. 자, 주의해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주의해야 되는데, 이때 평형식을 써보면 0.050 마이너스 x분의 x 제곱이 되는데, 이게 뭐랑 같을까요? KA일까요? 아닙니다. 잘 보세요. KA는요, 아세틱 애시드의 KA를 이야기할 땐 이거는 이 평형상수의 화학 반응, 대상이 되는 화학 반응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CH3COH가 CH3COO-와 H+로 해리될 때 이때 평형상수가 바로 KA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반응은 CH3CO-가 CH3COH로 가는 반응입니다. 역반응이죠. 바로 이 KA로 정의된 이 화학 반응의 역반응입니다. 따라서 이 반응은 KA가 아니라 KB입니다. 근데 KB는 어떻게 정의하면 되죠? KA분의 KW입니다. KW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고 KA는 여기는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죠. 자, 이 값을 계산하면 여러분들 KB 값을 구할 수 있을 텐데 제가 구한 값만 가지고 오면 KB 값은 5.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이 나올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이거 풀어내면 됩니다. 방정식 풀면 되겠죠? 근사법 이용해도 될 거로 보입니다. 따라서 x가 없어졌다고, 분모에서 x 없다고 생각하고 풀어도 간단하게 풀릴 것 같은데, 그럼 x 값이 나옵니다. 자, x 값이 5.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정도가 나오는데 x가 결국엔 뭔가요? 다시 한번 반응식 보세요. 평형 반응식 잘 들여다보세요. 바로 우리는 이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여기서 x는 뭐죠? 평형 상태에서 OH-의 몰농도입니다. 자, OH- 몰농도죠. 주의해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부터 POH 계산해서 pH까지 가면 계산값은 8.72가 나옵니다. 자, 어떤가요? 당량점인데 pH 7이 아닙니다. pH가 8.72가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현재 적정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약산에다가 강염기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염기가 강하기 때문에 당량점이 pH가 7보다 큰 지점에 완성이 됩니다. 도달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 다음 문제는 이제 당량점을 초과한 상황입니다. 60ml까지 왔어요. 자,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일단은 화학량론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죠. 첨가된 OH-의 몰수는 6.0mm몰이 될 거고 이미 기존에 있었던 아세틱 애시드의 몰수는 5.0입니다. 그런데 한계 반응물이 아세틱 애시드가 돼서 없어지고 OH-는 5.0만큼 소모돼서 1.0이 남아요.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이 60ml의 NaOH가 첨가되고 나서 결국에는 초기에 반응이 일어나고 나서 남아있는 화학 종들을 한번 따져보시죠.
뭐가 남아있어요? 여기서도 역시 Na+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반응을 통해서 나오는 아세테이트 음이온이 생길 겁니다. 얼마 생기죠? 5.0mm몰만큼 생깁니다. 맞죠? 따라서 CH3COO-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물, 당연히 존재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OH-가 소량 남아있어요. 얼마나? 1.0mm몰만큼이 남아있습니다. 얼마만큼의 부피에? 60 더하기 100, 50이기 때문에 110ml 안에 부피 용액 안에 1.0mm몰의 OH-가 남아 있습니다. 계산하면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몰 정도인데요. 자, 여기서부터 pH를 어떻게 계산할까요? 여러분들이 원리를 이해하고 있고 감각이 있으면요, 이 여기서부터 pH는 누워서 떡 먹기예요. 자, 일단은 CH3CO-가 지금 5mm몰이나 남아 있어요. 맞죠? 5mm몰이라는 건 지금 OH-에 비해서는 월등히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1mm몰에 비해서 5mm몰이니까 훨씬 많아 보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아세테이트 음이온은요, OH-에 비해서, 자, 일단 아세테이트 음이온은 뭐죠? 아세틱 애시드의 짝염기입니다. 말 그대로 염기예요, 염기. 염기인데 이 짝염기인 아세테이트 음이온은 염기의 세기가 어떤가요? 아주 약한 염기예요. OH-는 아주 강염기고요. 얘는 아주 약한 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약염기 물질이 용액에, 수용액 안에, 그러니까 물에 녹아 들어가 있으면 그 약염기를 띠는 물질이 pH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일으킬 수 없어요. 그에 비해서 OH-는 강염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요, 여기서 결론은 뭐냐? 최종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용액 안에 적정이 끝난 다음 용액 안에 이만큼의 물질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아세테이트 음이온은 영향을 가하지 못한다예요. pH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한다. 뭐에 비해서? OH-에 비해서. 그렇다고 OH-랑 아세테이트 음이온이랑 서로 반응할까요? 아니죠. 서로 음이온이니까 서로 소 닭보듯 하는 관계입니다. 따라서 결국엔 OH-의 몰롱도 나왔죠? 이게 곧 pH로 연결됩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pOH를 계산하고 pH를 계산하면 pH가 11.96 정도가 나옵니다. 이해되셨죠? 이러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어서 계속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그 다음은요, 뭘 것 같아요? 세 번째 경우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강산과 약염기의 상황입니다. 이것도 역시 앞에서 약산과 강염기의 상황과 똑같이 접근하면 됩니다. 좀 더 빠르게 진행하면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문제를 보시면 0.050 몰롱도의 NH3 100ml가 있고요. 거기에 0.10 몰롱도의 HCl로 적정합니다. 강산으로 이제 적정을 하는데 강산을 0ml부터 첨가하지 않는 상태에서 10ml, 25ml 이렇게 순차적으로 증가시키면서 적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첨가하지 않았을 때 pH는 어떻게 사면 되죠? 말 그대로 0.050 몰롱도의 NH3 용액, 암모니아 용액 있죠? 암모니아의 용액에 pH 문제풀이로 가면 됩니다. 바로 약염기의 pH 계산. 뭘로 풀어요? 화학 평형 개념으로 풀어야 되겠죠? 염기 해리 상수 KB 값 이용해서 풀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풀면 pH 값이 10.96이 됩니다. 이 풀이는 제가 여기서 하지 않습니다. 이 풀이에 대한 영상이 필요하면 여러분들 챕터 15의 3번 영상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10ml가 첨가된 상황부터 들여다볼게요. 역시나 화학 량론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일단 HCl을 10ml 첨가했어요. HCl 10ml 첨가했으면 0.10몰 농도니까 H 플러스가 결국엔 몇 몰 들어간 거죠? 자, HCl은 첨가되는 즉시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해리 됩니다. 반응식에 화살표 보세요. 한 방향으로만 적습니다. 자, 그러면 1mm몰을 첨가한 거랑 똑같아요. 자, 그런데 그 첨가 직전에 암모니아는 현재 얼마만큼 들어있었죠? 0.050 몰롱도에 100ml 곱하면 결국엔 5.0mm몰 정도가 초기에 존재했던 겁니다. 그런데 NH3와 그 수소 이온은 1대1로 반응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암모늄 이온을 만들어내는데
지금 현재 한계 반응물이 H 플러스입니다. 따라서 얘는 1.0 사라져서 0이 되고 얘는 1.0만큼 소모돼서 4.0 밀리몰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용액 안에는 암모니아 분자랑 수소 이온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암모늄 이온이 만들어질 겁니다. 얼마만큼 만들어질까요? 바로 4.0 밀리몰만큼 생성되겠죠. 아, 죄송합니다. 실수했어요. 1.0 밀리몰만큼 소모됐으니까 1.0 밀리몰만큼 생성되겠죠. 됐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해했을 거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리면서 풀면 돼요. 어떻게 풀면 되나요? 자, 이때 수용액 안에 존재하는 물질들이 뭐뭐 있어요? 일단은 수소이온은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NH4 플러스하고 그 다음에 물은 항상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죠? NH3가 있고 그 다음에 NH3는 여기 지금 4mm몰 남아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클로라이드가 있을 겁니다. 됐죠? 근데 클로라이드는 뭐예요? 강산의 짝염기라서 아무 짓도 안 합니다. 클로라이드 빼고 자, 바로 이러한 상태가 만들어질 거예요. 암모늄 이온이 물과 반응해서 암모니아를 만들어내면서 물은 H3O 플러스 상태를 만드는 이러한 평형 상태가 놓여질 겁니다.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화학 평형론적인 풀이를 해야 됩니다. 자, 암모늄 이온은 1.0 밀리몰이었는데 부피가 어떻게 되죠? 원래 기존에 있었던 암모니아 용액이 100ml이고 첨가된 HCl 용액의 부피가 110, 그러니까 110ml니까 110이죠. 그러면 암모늄 이온의 몰농도는 1.0 나누기 110 몰농도입니다. 됐죠? 그때 암모니아는 어떻게 되죠? 4.0 나누기 110 몰농도입니다. 됐죠? 그리고 H3O 플러스는 어떻게 되죠? 거의 0이다. 이것도 역시 거의 0이다라고 하는 이유 이제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따라서 반응 지수가 0이기 때문에 X만큼 소모되고 X 생기고 X 생겨서 결국엔 평형값이 구해지고 이때 평형상수는 자 암모늄 이온이 암모니아로 가면서 여기 뭐예요? H3O 플러스 이온, 그러니까 산을 띠는 이온을 만들어내는 과정. 이 과정이 결국엔 KA죠. 산해리상수를 이용이 되죠. 여기 지금 산해리상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KA는 결국엔 그대로씩 다 써볼게요. 110분의 1.0 마이너스 X분의 X 곱하기 뭐요? 110분의 4.0 플러스 X입니다. 됐죠? 그러면 이것도 풀면 X 거의 110분의 1 하고 110분의 4.0에 비해서 X가 거의 작을 거라고 해서 근사법을 적용하면 이 문제는 그냥 쉽게 풀려요. 예, 이 KA 값하고 놓고 풀면 110분의 1.0, 110 약분해버리면 결국에는 4.0x는 5.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뭐죠? 여기 있죠? 10의 마이너스 10승 놓고 풀면 x 값이 나오는데 x가 뭐랑 같아요? H3O 플러스, 다시 말하면 H 플러스의 농도랑 같은 거죠. 평형 상태에서 농도랑 같은 거죠. 여기입니다. 됐죠? 그러면 x 값 구해가지고 뭐 구해요? pH 구하면 됩니다. pH 구하면요 여러분들 9.85 정도라고 하는 값이 나올 겁니다. 바로 여기서 지금 9.85가 나왔고요. 불필요한 거 지우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풀면요 9.85 하나 찍고 10.96에서 내려왔죠. 자, 25ml 첨가하면 똑같은 식으로 여러분들 풀어보세요. 25ml 와도요 여전히 아직 당량점까지 오지도 못했습니다. 왜냐면 수소이온을 2.5mm몰 넣은 거고요. 이미 암모니아는 5.0mm몰이 있어요. 따라서 2.5mm몰에 해당하는 수소이온이, 그러니까 H 플러스 이온이 한계 반응물로 작용해서 다 소모될 때까지 반응이 가고 2.5 소모돼서 암모니아는 여전히 2.5mm몰 남을 겁니다. 그때 암모늄 이온이 2.5mm몰이 생성되겠죠. 없었던 게 생성된 겁니다. 자, NH4 플러스. 그리고 얘가 이제 새로운 평형에 도입해서 pH를 계산하는데 여기서 계산하면 한 9.25 정도 제가 계산한 값에 따르면 이렇게 나오고요. 계속 이어가 볼게요. 이번에 50.0ml 넣습니다. 이게 바로 당량점인데 이제 HCl 50ml를 넣었으면 H 플러스 이온을 5.0mm몰 넣은 거고 암모니아는 이미 5.0이 있었어요. 따라서 1대1로 반응하면 둘 다 한계 반응물이 없이 완전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전부 다 소모가 됩니다. 그러면 0, 0. 그러면 수용액상에 암모늄 이온이 5.0 밀리몰만큼 생길 건데 이때 수용액 안에는요 뭐뭐 존재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암모늄 이온하고 뭐 있어요? 물하고 그 다음에 Cl-밖에 없습니다. 맞죠?
왜? NH3, H+ 다 사라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암모늄 이온을 이용해서 물과 함께 풀어보면 어떻게 풀면 될까요? 여기서도 역시 NH4+와 물이 수용액 안에서 반응하면서 NH3와 O, H3O 플러스가 되죠. 됐죠? 자, 이러한 화학 반응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암모늄 이온의 농도가 초기 농도 여기서 가지고 와서 풀고요. 암모니아 초기 농도는 0이고요. H3O 플러스의 초기 농도는 0에 근사하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X 플러스 X 풀어가지고 풀면 되죠. Ka 값이라고 놓고 풀면 되겠네요. Ka인지 Kb인지 꼭 들여다봐야 됩니다. 자, 암모늄 이온의 Ka 값이 여기 주어져 있고 지금 이 평형 반응식은 Ka에 해당하는 평형 반응식이에요. 그래서 풀면 됩니다. 이해됐죠? 자, 그렇게 해서 X값 구하면 X값이 뭐냐? H3O 플러스의 농도, 평형 농도랑 거의 유사하다고 보면 되겠고, 이 값이 결국에 이제 여기서부터 비롯돼서 pH가 나오면 5.36이 나옵니다. 이 값만 적어볼게요. 자, 여기가 지금 50.0ml가 들어간 지점의 당량점인데, 잘 생각해보면 지금 H 플러스와 암모니아 분자의 그 양이 1대1로 반응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양이 전부 다 같은 상태예요. 따라서 완전히 다 소모됐는데 당량점의 pH가 어때요? 5.36입니다. 7보다 pH 7보다 작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아까 약산과 강염기 사이의 적정 반응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자, 산이 강하니까 염기가 어때요? 염기에 염기가 약하고요. 산이 강하니까 결국엔 pH가 7보다 작은 쪽, 산에 가까운 쪽에 당량점이 마련된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60ml 넣으면요, 이제 당량점을 초과했어요. H 플러스가 이제 익세스로 되어 있는 거죠. 과잉 반응물 상태죠. 그럼 6mm몰 넣은 거기 때문에 암모니아는 5.0이 이미 있었고, 암모니아가 한 개 반응물로 작용해서 다 소모되고, H 플러스는 6.0 중에 5.0만 소모되고 1.0이 남을 거고요. 그때 암모늄 이온이 어떻게 돼요? 5.0m몰만큼 생성될 겁니다. 됐죠? 이것도 역시 그때 수용액성에 존재하는 건 암모늄 이온이 있고 그 다음에 H 플러스가 1mm몰이 남아 있어요. 1mm몰이 남아 있는데 이때 부피는 어떻게 되죠? 60 더하기 100 따라서 160ml입니다. 얘로 나누면 H 플러스의 몰농도가 나와요. 맞죠? 몰농도 계산해 보면 6.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농도인데 여기서도 아까 약산과 강염기 사이의 적정처럼 결국에는요, H 플러스가 강하냐, 암모늄 이온이 강하냐예요. 중화 반응이 끝난 다음에 남은 화학 종들은 결국엔 암모늄 이온, 수소 이온, H 플러스죠. 그 다음에 물이 있을 건데 여기에 pH에 강하게 기여할 수 있는 건 강한 놈이 기여하는 거예요. 암모늄 이온은 5mm몰이 있긴 하지만 얘가 pH에 기여를 얼마나 하느냐? 약산이기 때문에 해리가 덜 돼요. 다시 말하면 암모늄 이온에서 H 플러스를 떼어 놓는 건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결국엔 H 플러스 여기 농도 계산된 게 거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수소 이온인 거죠. 그럼 이 값으로부터 pH 계산하면 끝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2.21 정도 됩니다. 자, 이 개념 굉장히 중요해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면요, 굉장히 쉽게 산과 염기 사이의 중화 반응에서의 pH를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개념을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일일이 이 암모늄 이온의, 자, 암모늄 이온은 약산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새로운 평형에 존재할 거고 여기서 기여하는 H 플러스 양도 계산해 가지고 이 H 플러스 양을 사실은 여기에서 반응 후 중화 반응이 끝난 다음에 남아있는 H 플러스의 양과 더해줘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pH를 계산해야 되는데 결론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요. 자,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H 플러스의 몰농도는 어떤 거에서 비롯된 거죠? 첨가된 HCl에서 반응이 중화 반응이 일어나고 남아있는 H 플러스가 있죠. 남아있는 H 플러스의 몰농도가 바로 이 값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비롯돼서 만들어진 NH4 플러스가 있는데 얘가 지금 5.0mm몰이나 만들어졌어요. 얘도 분명히 이제 160ml로 나누면 몰농도가 나오겠죠. 이게 바로 몰농도 단위죠. 근데 이 NH4 플러스는 약산입니다. 다시 말하면 얘가 물속에서 NH3와 H3O 플러스로 이렇게 해리가 될 건데 이 H3O 플러스의 양이 결국엔 평형 상태에서의 농도가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 암모니아는 0이고요. H3O 플러스의 양은 0일 겁니다. 초기는. 제가 이걸 한번 말로만 할 게 아니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풀어보면요. 자, 암모늄 이온은 지금 160분의 5 몰롱도입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에 H3O 플러스의 지금 초기 농도가 얼마일까요? 아까 풀었었죠. 여기서 반응이 끝난 다음에 남은 H 플러스의 몰롱도가 1mm몰이었는데 얘를 160으로 나눈 거, 160ml로 나눈 거, 얘가 바로 6.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롱도예요. 됐죠? 여기다가 6.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롱도를 넣은 겁니다. 됐죠? 그러면 얘는 0이고 따라서 Q가 0입니다. 따라서 반응은 정반응이기 때문에 여기서 빼기 X 플러스 X 플러스 X. 자, 그래서 100분의 5, 160분의 5입니다. 160분의 5 빼기 X 플러스 X, 그 다음에 6.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플러스 X가 됩니다. 됐죠? 그리고 이 값에서 평형상수가 뭐죠? KA 값은 5.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인데 이 값하고 놓고 같이 풀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X값을 구해보면요. X값이 엄청나게 작은 값이 나올 겁니다. X값이 엄청 작을 거예요. 따라서 6.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에다가 X를 더해도 여전히 6.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인 꼴이 돼버리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러한 상황에서는요, 결국에 암모늄에서 비롯돼서 나오는 H 플러스의 양은 거의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다. 이미 수용액상에 반응 후에 남아있는 H 플러스의 양이 있을 건데 얘가 바로 6.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농도였어요. 이걸로도 충분히 pH에 기여하고도 남는다라는 거죠. 따라서 pH는 이 값으로 계산하면 끝납니다. 자, 그렇게 해서요. 오늘 수업은 산염기 사이의 평형 과정에서, 그러니까 적정 과정에서 pH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들여다봤고요. 이 pH 변화는 세 가지 경우로 우리가 연습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강산과 강염기 상황은요. 화학 양론만 생각하면 돼요. 당연하죠. 우리가 강산과 강염기를 이야기할 때 평형상수라는 개념을 어떻게 해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약산과 강염기 사이에 할 때는 어떻게 해요? 화학량론으로 중화 반응을 미리 계산을 하고요. 화학량론으로 계산한다는 소리는 몰로 계산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반응 이후에 새롭게 만들어진 평형의 평형상수를 계산해서 평형식을 계산해서 pH를 계산합니다. 물론 강산과 약염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됐죠? 자, 이번 영상 여러분들 복습, 연습 직접 많이 해보시고요. pH 곡선도 직접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량점이 pH의 어떤 영역에서 만들어지는지 약산과 강염기냐 강산과 약염기냐에 따라서 pH 당량점이 만들어진 pH 값이 달라지죠. 강산과 강염기는 이제 pH가 대략 7에 가까운 지점에서 당량점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다른 것들은 좀 다르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산염기 평형에서 다루는 다른 내용들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